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김천의 한 동네를 들렸습니다. 작년에 이 동네에서 한 6, 7집이 같은 3월 달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한 해 같은 달에 식재를 했었는데 그 한 6, 7분들이 똑같이 나무를 잘 키웠습니다. 나무를 잘 키웠고 올해 2년생이 됩니다. 2년생이 되는데, 자, 이분들께서 다 비슷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키웠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대형하우스를 일단 먼저 들렸습니다. 일단 대형하우스 세 곳과 노지 한 곳을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얼핏 보면은 원래 3년생 같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원래 3년생 같을 정도로 지금 잘 키우셨습니다. 자, 주지도 웬만한 3년생하고 비슷할 정도로 지금 주지도 굵고, 이 결과지 역시 자 보시면은 결과모지가 상당히 굵고 꽃눈이 상당히 충실합니다. 자, 전밭이 똑같이 잘 키웠습니다. 자, 등숙도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등숙도 상당히 잘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보시면은 마디도 그렇게 길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주지 마디도 아주 일정하게 잘 나갔고, 지금 이 결과지 첫 번째 눈 있는 쪽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나무도 단단하게 지금 등숙이 잘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저는 이 밭도 한 가지당 송이를 2송이씩 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왜 한 가지당 2송이를 다 물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단 한 나무도 약한 나무가 없이 거의 똑같이 잘 키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대형 하우스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른 분이 또 작년 3월 달에 식재해서 키운 밭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제가 다른 대형 하우스를 들렸습니다. 자, 동네는 조금 전 제가 얘기했듯이 같은 동네입니다. 자, 같은 동네고 같은 3월 달에 식재를 하였고, 주인은 다 틀립니다. 주인은 6, 7집이 식재를 했는데 주인은 다 틀린 상태에서 다 비슷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자,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조금 전 고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결과지 마디 역시 주지 마디 역시 비슷하고, 자, 결과지도 역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첫 번째 눈이, 자, 꽃눈도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로 지금 발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해에 같은 달에 똑같이 식재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잘 키우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다 비슷하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자, 주인은 각기 다릅니다. 주인은 각기 다르고 밭도 각기 다르겠죠. 자, 그런데 나무 상태는 다 비슷하게 잘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숙도 상당히 잘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한 가지당 2송이씩 물고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거의 주지가 거의 3년생 정도 보일 정도로 잘 키우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질소를 많이 넣어서 웃자라게 해서 잘 키운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질소를 많이 넣으면 절대 마디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지가 역시 눈이 이렇게 짧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한 해 식재를 해서 나무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또 재배를 하면서 또 관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또 제가 다른 밭을 들렸는데 이 밭은 노지입니다. 자, 노지 일반적인 비가림 하우스가 아니라 김천말로 깡마구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깡마구리를 한 거는 이 천정에 물바지를 넣고 비를 맞추질 않습니다. 자, 바닥으로 빗물이 안 떨어지게
위에 물바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바지가 없이 지금 개폐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거의 다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잎에 비가 최대한 안 맞게끔 그렇게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해 놨습니다.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측면 개폐기도 대형 하우스처럼 이 센서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하고 시간을 맞춰서 측면 개폐기가 열렸다 닫혔다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자, 비가림 2년생 삽목입니다. 자, 동네는 한 동네, 조금 전 그 밭들하고 같은 동네고 같은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식재를 했었고 여기만은 삽목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전 제가 대형하우스 전목 그 나무를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삽목이지만은 거의 그 전목 수준으로 잘 키우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주지 마디가 일정하게 잘 빠졌습니다. 자, 일정하게 잘 빠졌고 이 작년도 결과지의 한눈 부분도 이 마디가 짧게 잘 형성이 됐습니다. 자, 굉장히 잘 키우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주지도 상당히 굵고 이 결과지도 매우 튼튼합니다. 자, 눈도 상당히 충실해요. 자, 여기 역시 거의 제가 송이는 거의 다 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같은 해에 같은 달에 똑같이 식재를 해서 키운 밭들입니다. 자, 전목 못지않게 지금 잘 키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비가림 하우스 삽목 원래 2년생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다음 밭을 제가 옮겨갈 건데 그 밭은 제가 작년에 2번 정도 소개를 했던 밭입니다. 자, 작년에 1200평의 대형 하우스 객토를 하고 유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밭인데 그 밭은 원래 2월 말경에 열을 살짝 받아서 지금 싹이 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싹이 얼마나 잘 텄는지 확인을 하고 송이를 얼마나 잘 물었는지 확인을 하며 그리고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제가 같은 동네에 또 다른 대형 하우스 들렸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소개를 했던 밭입니다. 저작년에 객토를 하고 퇴비를 넣고 작년 3월 달에 식재를 했다고 제가 설명을 했던 밭입니다. 아마 작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2번 정도 소개가 되었던 밭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1200평의 대형 하우스. 자, 여기는 2월 말경에 열을 받았습니다. 자, 2년생인데 2월 말경에 열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싹이 다 텄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송이가 이렇게 2개씩 다 물고 있습니다. 2개씩. 자, 전체 이 가지에 송이가 2개씩 다 물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2개씩 다 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작년 3월달, 자, 같은 동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곳을 보여드렸는데 그 세 곳하고 똑같은 밭인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싹이 고루 비슷하게 잘 텄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팬이 돌아가고 있고 제가 앞전에 공기 순환팬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팬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싹이 고루 비슷하게 다 텄습니다. 거의 일정하게. 자, 보시면 양쪽 다 저쪽도 그렇고 자, 일정하게 싹이 고루 잘 텄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2송이씩 자, 2송이씩 다 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2년생입니다. 그렇다고 2송이씩 다 다시면 안 됩니다. 자, 한 가지 한 송이를 다 달아도 조금 많은 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세력에 봐서는 그냥 제 욕심에는 한 가지 한 송이 정도는 다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나무가 워낙 작년에 잘 키우셔가지고 원래 2년생에 이렇게 송이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송이가 2송이씩 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2송이씩 다 물었을까요? 제가 7월 말 안에 적심을 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께서는
6월 말 안에 벌써 여기까지 다 자랐습니다. 자, 다 자라서 적심을 한 게 아니라 눕혔습니다. 자, 이 마디가 더 이상 신장을 하지 말고, 그리고 양분이 끝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밑으로 눕혀서 키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양분이 이 전체적으로 주지와 결과지 쪽으로 양분이 분산이 됩니다. 자, 끝쪽으로 양분이 많이 몰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자, 6월 말까지 이 끝부분까지 다 도달을 했어도 적심을 하지 말고 눕히라는 얘기입니다. 자, 눕혀놓고 한 7월 중순경에 적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찍 적심을 하시면은, 자, 눕혀놨다가도 적심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끝부분이 약간 깁니다. 자, 앞쪽으로는 결과지 한 눈이 짧습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끝쪽은 끝쪽으로 갈수록 조금 깁니다. 만약에 이거를 6월 말에 적심을 했으면은 이거보다 2배 정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눕히라는 얘기입니다. 눕혀놨다가 어느 정도 이 결과지들이 단단하게 형성이 됐을 때 7월 한 중하순에 적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찍 적심을 해서 양분을 많이 저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싹이 나올 때 송이를 충분히 물고 나오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작년에도 200% 물고 나왔다는 밭이 있었고, 자, 그 밭은 제가 한 달 전에 또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역시 200%다 물었습니다. 그 밭도. 그런데 이 밭 역시 올해 1년생, 작년에 같은 동네고 똑같은 날 식재를 했어도 똑같이 2송이씩 다 물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새 집을 이 밭 말고 보여드렸는데 그 밭들도 싹이 나오면 이렇게 200%다 물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잘 키울 수 있으며, 이렇게 싹이 똑같이 트게 만들 수 있으며, 그리고 송이가 이런 식으로 다 물고 나올 수 있게끔, 다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가게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끝까지 가도 지금 똑같이 잘 키웠습니다. 자,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거의 일정하게 지금 자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들렸던 밭들하고 거의 이 주지나 주간이나 주지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눈따기를 해 주시는데 2년생은 생각만큼 잘 키웠다 하더라도 3년 4년생만큼 세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2년생 치고는 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여기가 한눈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양분이 이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빨리 따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원래 받을 게 아니면 이걸 빨리 따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주간에도 눈들이 나옵니다. 그 눈들도 역시 필요 없는 눈들이기 때문에 빨리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주간에 있는 눈은 빨리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걸 놔두면은 일찍 따야지 다음에 나오더라도 잘 안 나올 확률도 있지만은 이렇게 눈을 완전히 이렇게 따버리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따버리면은 이 수강 구멍이 커져서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상당히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따주시고, 지금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 부분, 이렇게 직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 수는 빨리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싹이 트기 시작하면은 직립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받아버리면 이 세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필요 없는 눈을 놔둬서 세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위쪽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원래는 이걸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송이를 정리를 못 합니다. 자, 1단 유인선, 2단 유인선 정도 자, 2단 유인선 가까이 왔을 때 그 수량을 결정을 해서 송이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냥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1차 수중 후에 나머지는 또 봐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원래 2년생이지만은 어느 정도의 수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집 한 3년생만큼 그만큼의 수확은 아니더라도 거기 한 70% 이상의 양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래 이런 눈들은 원래는 빨리 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한눈에서 지금 받고 여기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빨리 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따 가게를 가서 이렇게 잘 키워야 되며, 그리고 싹이 이렇게 잘 터야 되며, 그리고 송이를 이렇게 잘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게에 가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밭이 자, 같은 동네입니다. 지금 네 곳을 보여드렸는데 대형하우스 세 곳과 노지 하나, 비가림 하나, 이렇게 네 곳을 보여드렸는데 작년 3월 달에 다 식재를 하셨고 원래 다 2년생이고, 자, 그리고 다 이렇게 잘 키우셨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원래 식재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키우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가게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몇 집을 다녀왔습니다. 한 동네이고 작년 3월 달에 비슷한 시기에 식재를 하고 원래 2년생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집은 열을 조금 일찍 가다 가지고 싹이 텄습니다. 싹이 텄는데 영상에 보셨듯이 송이가 한 가지에 두 송이씩 다 물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밭들도 그렇게 두 송이씩 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 누구 집 할 거 없이 다 비슷하게 잘 키웠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잘 키운 이유가 뭘까? 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바로 토양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분 관리, 세 번째는 비료 관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토양이 다 비슷한 조건이 됐을까? 바로 객토입니다. 그 모든 집들이 다 객토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설명했듯이 제가 설명했던 그런 토양의 조건을 객토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분 관리, 비료 관리를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객토를 하고 나면은 단지 객토만 하고 심으면 잘 클까? 절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작물이 살아가는데 토양에 유기물이 없으면은 그렇게 작물이 잘 자라질 못합니다. 자, 기존에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왔던 밭, 포도밭이 됐건 뭐 다른 과수가 됐건 기존에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밭들은 어느 정도의 유기물도 있고, 그리고 화학비료를 그만큼 뿌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 밭에 꽂았다고 해서 잘 클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토양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그런 땅들은, 자, 기존에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땅들은 토양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토양 검사를 해본 다음에 염류 직접이 얼마나 많이 돼 있고 EC나 pH가 토양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토양 조건이 좋지 않으면은 그걸 또 해결을 하고 식재를 하면은 훨씬 잘 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염류 직접이 너무 많이 돼 있으면은 비를 못 맞출 것 같으면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은 가을에 하셔야 됩니다. 자, 봄에 심기 전에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가을에 충분히 물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 이 봄이 다가올 때 그때 또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주셔서 토양의 염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염류나 유기물은 토양 깊이 있는 게 아니라 토양 윗부분에 대부분 분포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은 이 유기물이나 염류는 씻겨 내려갑니다. 자,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가요. 자, 그러면은 씻겨 내려간 다음에 또 미생물을 넣고 다시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깊게 로타리를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을에도 한번 그렇게 미생물을 넣고 로타리 한번 치고 다시 봄에 미생물을 한번 넣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로타리를 한번 치고, 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토양을 개량을 한 다음에 식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잘 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물을 충분히 주고 식재를 하려면은 그런 토양에도 소량의 유기물을 공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유기물 이야기 하는데 유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기물은 작물이 살아가는데 토양 환경 조건을 그만큼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줌으로써 작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력의 척도가 뭡니까? 토양 속에 유기물이 풍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류 직접이 많이 돼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유기물이 풍부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객토를 하고 나서 땅이 예를 들어 좀 질어요. 점토질이 좀 많아. 자, 그럼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질어집니다. 자,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잘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위에서 잘 내려가지도 않고 공기층을 다 막아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분 공급도 잘 안 되고 공기층도 막아버리면 뿌리는 호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흡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유기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유기물을 먹기 위해서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합니다. 자, 유기물을 먹는 그 단계에서 미생물이 저백을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녹이기 위해서 저백을 뿜어내는데 그 저백에 의해서 그 흙들이 덩어리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잎단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토양의 점토질이 잎단화가 시작이 돼서 공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분도 잘 내려가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뿌리 활착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땅에 마삭기가 너무 많아. 자, 그렇게 되면은 물을 주던 비료를 주면은 유실이 큽니다.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유실이 커지는데 이 유기물은 또 수분 보존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에 적절한 이 수분과 비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먹을 수 있는 수분과 비료를 서서히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유기물은 지력의 척도입니다. 그만큼 유기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양 구조를 작물이 살아가는데 원활하게 토양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유기물이 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유기물이 필요한데 객토를 하고 나서 유기물을 안 넣으면 그만큼 작물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작물이 살아간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기물은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유기물을 계속 공급을 하다 보면 이 흙이 검게 변합니다. 서서히 검게 변해서 빛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햇빛을 흡수를 해서 지온을 상승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 뿌리가 냉해도 잘 받지 않고 동해도 그만큼 견디기 좋게끔 만들어 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은 저는 토양 속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을 하되 되도록이면은 부식이 잘 된 유기물을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기물은 부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부식이라고도 하는데 부식이 일단은 잘 돼야 됩니다. 부식이 잘 안 된 유기물을 공급했을 시에 염류 직접이 되는 겁니다. 도리어 토양을 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기물은 부식이 잘 돼 있는 그런 양질의 유기물을 필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작물을 식재를 해서 기르다 보면은 그렇게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기물은 그만큼 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분을 갖고 있는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를 하고 미생물이 먹어서 미생물의 배설물이 무기질이 돼서 작물이 흡수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유기물을 특히 객토를 한 땅은 필히 뿌리고, 자, 기존에
농사를 계속 지어왔던 밭은 소량의 유분을 뿌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 관리입니다. 수분 관리 역시 이 자라는 거에 맞춰서 수분 관리를 해야 되고, 비료 역시 똑같습니다. 비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안 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릴 때는 비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어릴 때 비료를 주게 되면 삼투 현상 때문에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주는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올해도 식재를 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 식재를 한 집들을 어느 정도 자라는 거 봐가면서 그 비료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내 집을 들렸는데, 자, 원래 식재를 하신 분들도 그렇게 토양 관리하고 수분 관리, 그리고 이 비료 관리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잘 하셔서 그렇게 올 한 해 나무를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다음에는 4년생, 원래 4년생 밭을 들려서 눈 따기, 그리고 순이 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순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순을 따고 순 지르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